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쿨랩 토익 강사 소피아 선생님입니다. 저희 영어의 품사 중에서 오늘은 동사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먼저 동사는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문장의 의미에서 동사는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해석할 때는 뭐뭐 하다, 뭐뭐이다 정도로 해석을 할 거예요. 자, 우리 토익 문법 문제에서도요, 나와 있는 것처럼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동사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하실 때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동사의 주요 용법부터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자, 앞에 행위자를 나타내는 주체. 자, 우리가 항상 동사 앞가지를 주어 자리다 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주어, 주체가 반드시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사는 이 주어, 주체의 상태나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대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자, 우리 예외적으로 우리 명령문,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명령문이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상대방한테 뭐뭐 해라, 해주세요 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주어인 you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으로만 문장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에는 주어인 you가 생략됐구나 라고 보고요, 주어가 없는 문장이지만 맞는 문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우리 뒤에 행위를 당하는 대상인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동사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를 해석할 때는요, 뭐뭐을 또는 뭐뭐에게라고 해석을 할 건데, 자, 모든 동사가 다 목적어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 뒤에서 나오겠지만 우리가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와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 동사로도 동사를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어와 동사는요, 항상 수에 맞추어서 수일치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주어가 단수인 경우에는 동사의 단수 형태를 써야 하고요. 주어가 복수 형태일 때는 동사 역시도 복수 형태로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한다라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행위가 이루어지는 시간에 맞춰서 시제를 변화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전에 일어난 일이면 과거 형태, 지금 일어난 일이면 현재 시제,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이면 미래 시제, 이렇게 행위가 이루어지는 시간에 맞춰서 동사로 우리가 시제를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자동사와 타동사. 제가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자, 우리 영어에서 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가지냐, 가지지 않느냐로 따라서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자동사. 자, 혼자 다닌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목적어 없이 혼자 다니는 동사, 자동사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동사라는 것은요,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동사만으로도 의미가 충분히 표현이 될 수 있을 때 목적어 없이 쓰는 동사들을 우리가 자동사라고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배우겠지만 문장의 형식 중에서 자, 1형식 동사를 우리가 자동사라고 보고 뒤에는 목적어가 나오지 않는구나 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예문 보실게요. 자, 제이크가 works late, 늦게까지 일한다 라고 했죠. 제이크가 일합니다. 자, late는 여기에서 동사의 대상이 아니라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주어 동사만으로 이루어진 걸 우리가 1형식이라고 하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형식은 마지막에 다룰 거기 때문에 이런 문장 1형식이구나,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게 1형식이구나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반대로 타동사는요, 뒤에 대상이 되는 목적어가 꼭 필요한 동사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목적어는 동사의 대상으로 을을이나 또는 에게로 해석이 된다고 했죠. 자, 밑에 예문 보겠습니다. The manager, 주어가 되겠죠. 동사 앞가지를 주어로 체크합니다. 자, 우리 매니저, 관리자가요, reviewed, 자, 우리 살펴봤습니다. My report, 나의 보고서를 을을에 해당하는 목적어. 자, 지금처럼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들은 타동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외우셨죠? 자, 혼자 다녀요.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면 자동사. 뒤에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타동사.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 볼게요. 자, 우리 동사의 수일치.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 우리 주어와 동사는 항상 수를 일치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단수 주어가 나오게 되면, 자, 단수 동사의 형태를 맞춰서 쓸 수 있어야 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수인 동사다라고 표시를 할 때는요, 동사 뒤에다가 s나 es를 붙여서 표현을 할 겁니다. 자, 예문 볼게요. 자, Mr. Gordon 주어 나왔죠? 자, 고든 씨가요. 자, 원합니다. To open a store downtown. 자, 도심 시내에 가게를 여는 것을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주어인 Gordon, 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수인 주어에 일치시켜서 동사에는 꼭 s를 붙여주셔야겠습니다. 이 단수 주어, 단수 동사 수일치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복수 주어, 복수 동사 수일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주어 자리에 둘 이상의 복수가 나왔습니다. 자, 이때에는 복수 동사, 즉 복수 동사는요, 동사의 기본형, 우리가 보통 동사 원형이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현재 시제 기준으로 자, 우리가 복수 동사에는요, 아무것도 붙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all employees 하고 s가 붙어 있네. 지금 복수 주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동사를 쓰실 때 뒤에 아무것도 붙이지 않고 동사 원형 attend, 참석한다. The weekly meetings, 주간 회의에 참석한다 라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문장이었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수일치에 좀 집중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수 주어, 단수 동사, 그리고 복수 주어, 복수 동사 요 수일치 꼭 기억하시는 겁니다. 다음 볼게요. 자, 우리 퀴즈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배운 내용을 토대로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먼저 1번부터 3번까지 잠깐 일시 정지하시고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풀고 오셨나요? 자, 정답 맞춰보겠습니다. 짠! 자, 1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the meeting 주어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주어 다음에는 당연히 동사가 나와야겠죠. 자, 우리 앞에는 lasted가 나왔고요. 뒤에는 lasting이 나왔습니다. 둘 중에 동사는 lasted.가 되겠죠. 앞에 있는 단어가 동사예요. 자, 우리가 last라고 하면 지속되다라는 뜻의 동사 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처럼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게 되면 더 이상 동사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동사 형태인 정답 lasted를 골라주셔야 되고요. 회의는 지속되었다 for 3 hours, 3시간 동안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는 문장이었고요. 다음 2번입니다. 자, 주어 뒤에 역시 빈칸이 뚫렸죠. 자, 주어 뒤이기 때문에 역시 이번에도 동사를 고르는 문제였는데 우리 1번 문제랑 거의 똑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ing 붙으면 더 이상 동사 역할 못한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앞에 있는 received를 골라주셨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받았습니다. 대량 주문을요. From our customer yesterday. 우리 고객에게 어제 대량 주문을 받았습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네요. 다음 3번. 자, 이번에는 Mrs. Hawkins가 주어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주어는 단수 주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단수 주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수일치에 신경을 써주셔야겠네요. travels냐, travel, 동사 원형이냐 라고 했을 때 단수 주어는 단수 동사로 형태를 맞춰준다, 수일치를 해준다 라고 했죠. 자, 이때 단수 주어는 s를 붙여줘야 하기 때문에요. 앞에 있는 동사 travels 골라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호킨스 씨는요. 자, 자주 업무적으로 여행을 간다, 출장을 간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4번, 5번 문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잠깐 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풀고 오셨나요? 4번, 5번 정답부터 확인. 자, 이렇게 됩니다. 4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The managers. 자, 지금 주어가요. s가 붙어있는 복수 주어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너 submit 쓸래, submit 쓸래? 자, 즉 단수 동사 쓸래, 복수 동사 쓸래 라고 했을 때 자, 앞에 있는 managers와 일치시키려면 복수 동사인 동사 원형 submit 골라주셔야겠죠? 자, 그럼 관리자들은 자, 제출한다. 그들의 weekly report, 주간 보고서를 every Wednesday, 매주 수요일에 라는 문장 되겠고요. 다음 5번입니다. 자, 이것도 주어 먼저 확인할 건데요. The team members and the project manager까지가 주어 되겠죠. 자, 그러면 팀원들과
프로젝트 매니저까지가 주어 되겠네요. 그럼 지금 주어는 여러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둘 이상의 복수 주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s 붙은 거 쓸래? 아니면 붙지 않은 거 쓸래? 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복수 명사 주어는 복수 동사의 형태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요. s가 붙지 않은 communicate 골라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주어들은요. 소통합니다. regularly,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라는 내용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희가 동사의 시제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시제는 우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행위가 언제 나타났는지 이것을 표현하는 게 이제 동사의 시제 되겠습니다. 자, 영어에는요, 다양한 시제가 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맛보기 정도 해본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부터 미래 진행 시제, 이어서 완료 시제까지 한번 살펴볼 건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시제입니다. 말 그대로 저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일어난 상태나 뭐 동작 같은 걸 말하거나 또는 우리가 뭔가 반복적인 습관이나 이런 우리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행위를 말할 때도 현재 시제를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현재 시제는 보통 우리가 복수 주어일 때는 동사 원형으로 표현을 할 거고요. 반대로 앞에서 한 것처럼 단수 주어를 만나면 동사 원형에다가 s나 es를 붙여준다고 했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나는 일한다, 나는 지금 일한다 라고 할 때 I work 라고 할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주어가 3인칭 단수야, 뭐 he나 she 이런 단수 주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뒤에다가 s를 붙여줘야 한다라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거 시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 과거 시제는요. 자, 말 그대로 이미 일어난 과거에 일어난 일을 나타낼 때 과거 시제를 쓰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가 동사 원형에다가 보통 뭐 ed나 d를 붙이면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일했다라고 하려면 I worked. 뒤에다가 work 동사 원형 뒤에다가 ed를 붙여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미래 시제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일어날 일. 자,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미래 시제를 쓸 거고요. 영어에서는 미래 시제를 표현할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조동사 will과 함께 동사 원형을 써주는 거예요. 뭐뭐 할 것이다. 자, 그 다음으로 be going to 비동사와 함께 be going to 동사 원형 이렇게 써도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미래의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I will work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자, 우리 I 뒤에는 비동사 현재 시제 기준으로 am을 쓰죠. 그러면 I am going to work.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미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주어는 I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현재 진행 시제. 자, 우리 또 이것도 말 그대로 내가 현재 최근에 하고 있는 중인 일을 나타낼 때 현재 진행 시제를 쓰게 됩니다. 현재 진행 시제는요. 앞에는 비동사의 현재, am, are, is를 주어에 맞춰서 써주시고요. 뒤에는 동사 원형에 ing 붙여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일하는 중입니다 라고 하려면 I am working 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녀는 일하는 중이다 라고 하려면 she is working 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앞에 있는 주어에 맞춰서 am, are, is, ing 써주시는 거예요. 자, 이어서 과거 진행 시제는 그러면 내가 과거에 일시적으로 하고 있었던 일을 나타낼 때 쓰는 게 과거 진행 시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비동사만 과거 시제로 바꿔주시면 돼요. 나는 일하고 있었던 중이다. I was working 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들이 일하고 있었던 중이었다라고 하려면 they were working 이 되는 겁니다. 주어에 따라서 주어가 단수일 때는 was, 복수일 때는 were 맞춰주시고요. 뒤에는 동사 원형에다가 ing 붙이시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미래 진행 시제입니다. 자, 그러면 미래 진행 시제는 내가 미래에 일시적으로 하고 있을 일을 나타낼 때 미래 진행 시제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나는요 일을 하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라고 해볼게요. I will be working. 자, 조동사 will을 써주시고요. 자, 비동사의 원형을 쓰고 그 뒤에다가 동사 원형에 ing 붙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현재 시제부터 미래 진행 시제 가볍게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다음은 완료 시제를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것과 이 완료 시제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자, 우리 완료 시제는요, 두 시제를 연결하거나 이어지는 것, 또는 두 시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쓰는 게 완료 시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먼저 현재 완료 시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완료된 거예요. 그럼 시작점은 과거가 되겠죠? 과거에 내가 시작한 일이요, 현재까지 쭉 이어지고 있거나 현재 시점에 막 끝나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우리는 현재 완료 시제를 쓸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I have worked. 이렇게 have pp를 사용해서 쓸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주어가 3인칭 단수예요. 그러면은 have가 아니라 has의 형태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쭉 이어주거나 계속되는 행위를 나타내거나 과거에 시작한 일이 현재에 막 끝났을 때, 이럴 때 쓰는 게 현재 완료 시제고, 형태는 have pp, has pp로 표현한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그럼 과거 완료 시제는 어떨 때 쓰느냐? 보통 우리가 과거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을 나타낼 때 쓰는 게 과거 완료 시제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과거보다 더 이전의 과거는 보통 우리가 영어에서 대과거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즉 과거보다 그 이전의 대과거에 시작한 일이 과거의 특정 시점에 끝났거나 영향을 미칠 때에도 쓸 수 있고요. 막연하게 우리가 과거보다 이전의 일을 설명할 때도 대과거 had pp로 형태를 나타내서 동사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 완료 시제는 대과거부터 과거까지를 연결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일을 나타낼 때 had pp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I had work. 요렇게 되겠죠?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 완료 시제예요. 자, 말 그대로 미래에 완료됐다는 건 그 앞전 시제인 현재 시제,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미래에 완료되거나 미래의 특정 시점까지 영향을 끼칠 때 우리가 미래 완료 시제를 쓸 수 있습니다. 형태는 will have pp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will have는 고정이에요. 그리고 동사의 의미에 따라서 알맞은 pp 형태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work를 넣어보자면 will have worked.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미래 완료의 형태 되겠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번에도 또 진행 시제가 나왔죠. 현재 완료 진행 시제라는 건, 자, 우리가 현재 완료 시제가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에 영향을 미치거나 계속되는 일을 나타낼 때 현재 완료 시제를 쓴다고 했는데, 자, 그 중에서도 현재 완료 진행 시제를 쓴다는 건 과거에 시작한 일이 현재까지 쭉 이어지는데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을 때, 계속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싶을 때 현재 완료 진행 시제를 쓰게 됩니다. 자, 형태 볼까요? 자, 앞에는 주어에 따라서 have, has 알맞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뒤에는 been을 넣어주시고 동사 원형 ing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I have been working.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나는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일을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계속성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그냥 현재 완료보다는요, 현재 완료 진행을 쓰면 조금 더 의미가 명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럼 과거 완료 진행 시제도 과거 완료에서 진행의 의미를 강조하고 싶을 때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때는 had been ing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또 역시 미래 완료 진행 시제도 똑같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미래에 마무리되거나 계속될 때 쓰는 게 미래 완료 시제였는데요. 자, 이때 계속되는 진행의 의미를 강조하고 싶다라고 하면 will have been ing 이렇게 동사 원형까지 연결해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동사의 시제가 굉장히 복잡한데요.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동사의 수동태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수동태와 능동태를 좀 같이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동사를 해석할 때 뭐뭐 하다라고 해석한다고 했죠. 주어가 뭐뭐 하다. 이렇게 주어가 직접 뭔가를 하다라고 할 때는 능동태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수동태라고 하게 되면요.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되어지고 당하는 것, 말 그대로 수동적으로 뭔가를 당할 때 우리가 수동태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요. 우리 동사의 대상이 되었던 목적어가 동사의 주어 자리에 오는 경우의 형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해석을 하실 때는 뭐 받다, 되다, 뭐 지다, 해지다, 당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능동태와 수동태 다시 한번 예문을 통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동태를 나타낼 때는요. 비동사 플러스 PP 요 형태로 나타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자, Mr. Miller이가요. 자, repaired. 자, 수리했습니다. The car. 자동차를요 하고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능동태 문장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때는 주어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고쳤다. 그 차를 괜찮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사람을 주체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 그 자동차 고쳐졌대 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우리말과 똑같이 영어에서도 주체가 아니라 대상을 포커스 맞춰서 문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때 쓰는 게 바로 수동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원래 있던 목적어가 주어로 빠지게 되겠죠. 자, 그 자동차가요. The car. 자, 그리고 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PP로 수동태를 나타낸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제가 지금 과거죠. 그러면 역시 비동사 과거를 써서 was repaired.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수리하다 했다가 아니라 수리당했다, 고쳐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한 행위자는 보통 전치사 by와 함께 쓸 거예요. Mr. Miller 씨에 의해서 그 자동차가 수리되었다, 고쳐졌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까 능동태일 때는 주어가 직접 뭔가를 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수동태일 때는 주어가 되는 것, 당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체에 포커스를 줄 것이냐 또는 그 대상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에 따라서 능동태와 수동태 문장 둘 다 가능하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우리 퀴즈가 또 나왔네요, 여러분. 1번부터 3번까지 문제풀이 먼저 하고 설명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정지하시고요. 세 문제 풀어주세요. 자, 정답 맞춰볼까요? 자, 1, 2, 3번 문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이 세 문제가 다 공통적으로 동사 자리를 맞추는 문제였죠. 자, 1번부터 확인합니다. The company, 회사가 주어로 나왔어요. 자, 그리고 currently 동그라미 쳐볼게요. 자, 현재 owns냐 owned냐, 즉 현재 시제 쓸래 과거 시제 쓸래 하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우리가 앞에 있는 currently 현재라는 부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현재 시제가 정답이구나 라는 걸 캐치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owns가 되겠고요. 뭐 currently 외에도 우리가 보통 자, these days, 요즘 이런 부사들도 현재 시제랑 많이 쓰일 수 있고요. now라는 지금이라는 부사도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부사로 자주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장도 볼까요? 자, 우리 먼저 주어 자리에는요, Max Electronics라는 주어가 나왔습니다. 회사 이름 이렇게 대문자로 나오면 고유 명사이고요. 보통 이 뒤에 나오는 단어가 그 회사의 종류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맥스 전자 회사는요, 주어죠. 자, 회사명이기 때문에 단수로 취급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뒤에는 will launch냐, launchd냐. 자, 그러면 지금 미래 시제를 쓸 것이냐 또는 과거 시제를 쓸 것이냐 우리한테 시제를 물어봤습니다. 동사 자리에서. 자, 그러면 힌트가 어디 있느냐 쭉 봤더니 자리 마지막에 last week 나왔네요. 여기 딱 네모 간치고 별표 쳐보겠습니다. 자, last week. 지난주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문제는 과거의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거 캐치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정답은 과거 시제인 ed가 붙은 launched 골라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처럼 last 뒤에 시간 표현과 함께 과거 시간이 나오면 당연히 과거 시제 골라야겠구나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우리 yesterday, 어제라는 시간 표현도 나올 수 있고 블라블라 ago, 뭐뭐 전에 이런 표현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시간 부사 표현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힌트로 활용해서 시제를 고를 수 있는 힌트로 활용해서 정답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주어는 the CEO가 나왔죠. 자, 주어 뒤에 이번에도 동사를 고르는 문제였는데요. will이 붙은 미래 시제를 쓸 것이냐 아니면 동사 뒤에 ed가 붙은 과거 시제를 쓸 것이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 맨 마지막을 보니까 tomorrow라는 미래 시점 표현이 보입니다. 자, 우리 내일은 당연히 미래 시점이기 때문에 동사 역시도 미래 시제로 일치시킬 수 있어야겠죠. 정답은 will attend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tomorrow처럼 뭐 시간 표현이 나왔을 때 이게 현재인지 미래인지 과거인지 빨리 확인해 주시고요. 동사의 시제도 이것과 일치할 수 있도록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omorrow는 당연히 내일이기 때문에 미래 시제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뭐 이 외에도 우리가 next week, 다음 주, 뭐 next month, 다음 달 등등등 이런 시간 표현이 나오면 미래 시제를 고른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이어서 두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4번, 5번까지 마무리하고 해설 들을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여러분 문제 풀고 오셨나요? 4번, 5번 정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4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The package 주어가 나왔습니다. 자, 그 소포가 나왔고요. delivered냐, was delivered냐. 자, 이 두 가지의 차이는요. 시제는 지금 과거로 똑같습니다. 지금 차이점은 태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어야겠죠. 우리가 비동사랑 PP가 만나면 수동태라고 했고요. 자, 그럼 앞에 있는 건 당연히 자연스럽게 능동태라는 것도 알 수 있으셔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 능동과 수동의 차이가 뭐였냐? 직접 하는 것과 당하는 것, 되어지는 것의 차이라고 했죠. 자, 근데 주어가 사람이 아닌 package, 소포라는 주어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소포는 직접 배달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겠죠, 여러분.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배달되는 것, 배송되는 것이 자연스럽죠. 정답은 그래서 능동태가 아니라 was delivered, 수동태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자, Mrs. Norris 주어 나왔고요. 자, 이 사람이 realized, 깨달았습니다. 된 내용 이하를요. 자, she has ordered냐, had ordered냐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has ordered라고 하면 현재 완료였죠. 과거에 한 일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거나 지금 막 마무리되었을 때 현재 완료 시제를 쓸 수 있다라고 했고요. 자, 반대로 had ordered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걸 과거 완료 시제라고 했고 과거보다 더 이전의 일, 대과거의 일을 나타낼 때 쓰는 게 had PP, 과거 완료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맥을 보아하니 자, 이 주어가요 깨달았대요. 그녀가 잘못된 사이즈로 주문했던 것을 깨달았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깨달았던 시점이 과거입니다. 자, 그럼 당연히 그 과거보다 이전에 주문을 해야 깨달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과거보다 더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정답은 과거 완료, had ordered 골라주시는 겁니다. 자, 5번까지 모든 문제풀이가 끝났습니다. 자,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어려웠던 거나 또는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들은요. 다시 한번 설명 들어보시면서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